이제부터 지수와 로그에 대한 그 강의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이란 무엇이고 거듭 제곱근이란 뭐냐?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때 여러 번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가 있다. 그럼 2를 내가 연달아 3번, 4번을 곱한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표현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수다. 이렇게 넌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밑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한 지수 법칙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이제 거듭 제곱의 개념인 건데, 자, 이제는 여러분이 거듭 제곱뿐만 아니라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근. 거듭 제곱 근은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 2를 4번 곱해서 뭐가 나왔어? 16 그러죠. 16. 그러면 2를 4제곱합니다. 라는 게 이 거듭 제곱의 개념인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뭐가 나왔니? 그럼 16이요. 그럼 16 입장에서는 그래 누구를 4제곱해야 16이 나올까? 2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 2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6이라는 수의 4제곱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제곱근이라는 개념은 중3 때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이미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제곱근은 알겠는데 그럼 거듭 제곱근은 뭐냐? 여러 번 제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우리가 4제곱, 그 다음에 뭐 5번을 곱하면 5제곱, 거꾸로 생각을 하면 5제곱근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용어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 여러분이 그 중3 때 배우기를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고1 때 또 뭘 배워요? 이거 있어. 있긴 있는데 너 실수는 아니야. 이렇게 배우죠. 이 i, 루트 이 i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숫자의 형태들이 유리수 배우고 그다음 무리수를 배우고 그다음 실수를 벗어나는 허수를 배우고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트 2나 루트 3 이런 무리수 말고 또 다른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수를 확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루트 2, 루트 3 이런 무리수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무리수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루트라는 기호처럼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2의 4제곱은 16이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거 이제 2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사실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2개? 양수가 하나 있고요. 음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루트 2라고 쓰고요. 요 음수라는 녀석을 그래 너는 음수니까 앞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루트 2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하면 얘는 루트 2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 2라고 있습니다. 읽는 방법이 뭐라고요? 루트 2 이렇게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곱근 2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곱근 2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통틀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곱근 2는 뭐냐? 그럼 요 녀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읽어요? 그럼 음의 제곱근 2 이렇게 읽어야죠.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읽어야죠. 요 앞에 있는 요거까지 읽어주면 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없으니까 요건 이렇게 읽습니다. 그 요거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곱근이라는 요 표현과 2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이건 다르다. 제곱근 2는 요거 하나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2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다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은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입니다. 양수인 것은 앞에 부호가 없습니다. 자,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요 부호를 써서 음수임을 설명합니다. 읽는 방법은 얘는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제곱근 2, 얘는 음의 제곱근 2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를 이번에는 세제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제곱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예를 들어 8이 되었다. 자, 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느냐. 같은 방법으로 용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의 그러면 8이 되는 거니까 너는 8의 그다음 몇 제곱 했습니까? 3번 곱했죠. 그럼 세제곱근 이렇게 세제곱근 이렇게 불러주면 요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 자리에 x라는 문자를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x의 세제곱이 8됩니다. 자, 요거 실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게 되면 x 3승 빼기 8이란 녀석은 x 빼기 2 괄호 열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그러니까 x는 2라고 하는 요 답도 나오고 또 뭐도 나옵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적용시켜 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를 하게 되면 이게 3i 이렇게 나와요. 이거 허수거든요. 2라는 요 실수와 그 다음에 허수 두 녀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은 누구입니까? 요 표현은요. 얘처럼 자 제곱근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전부 다 너 세제곱근이야? 그럼 방정식의 형태가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3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이 3개까지는 가능하죠. 실근, 허근 모두 합쳐가지고 3개까지 가능합니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무조건 3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 3개 중에 실수 1개와 그 다음에 허수 2개가 있는데 요 실수 1개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느냐 하면 8이라는 수의 세제곱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 3자입니다. 3자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알고 보니까 요놈이죠. 요놈. 세제곱해서 8 되는 숫자 요것이 2와 같은 값이다. 표현을 할 때 8이라는 수의 세제곱근 중에 뭐인 거? 실수인 것만 이런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이런 루트라는 기호로 설명을 합니까? 못합니까? 얘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런 근호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허수는 이렇게 만드는 요 허수, 요거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있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실수인 것.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4제곱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녀석을 4제곱해서 이번엔 16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4제곱해서 16 됐다. 누굽니까? 2요. 다 알죠.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4제곱해서 16 됐어? 이것은 16의 뭐? 4제곱근이다. 근데 얘를 갖다 우리가 x라고 살짝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x의 4제곱이 16이다. 가만히 있어. 이게 4차 방정식인데? 그럼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느냐? 허근까지 내가 몽땅 다 찾아준다면 근이 4개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4개 중에서 과연 실수는 몇 개 있을까요? 항상 요 짝수 제곱을 하면 양음, 부호를 갖다 우리가 2개를 해도 양음 각각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은 몇 개야? 그럼 4개입니다. 예, 실수 몇 개? 2개. 허수 몇 개? 역시 2개. 그리고 이 실수 2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6의 양의 4제곱근. 근데 어차피 허수는 부호가 없으니까 양음을 따진다는 건 실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16의 양의 4제곱근. 요거는 16의 음의 4제곱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16이라는 수에 잘 보세요. 4제곱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은 음의 16의 4제곱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사실 얘가 2고요. 얘가 음수 2가 되는 거죠. 그럼 허수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얘는 이런 기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 어떤 수를 이번엔 어떤 수를 n제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제곱. 자, 이 n제곱을 해가지고 a라는 수가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를 뭐라고 읽을까요? 얘를? 그렇죠. 이건 a라는 수의 n제곱근 요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n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이거 무조건 n개입니다. n개. 그러니까 요 n제곱근이라는 요 표현은 실수, 허수를 다 토탈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n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거죠. 여태까지 해보니까 제곱이면은 양수, 음수 2개가 나오고 4제곱이어도 실수인 것이 양음으로 2개가 나오는데 세제곱을 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규칙이 뭐냐 하면 요 n개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요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 n이란 녀석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 녀석이 만약에 짝수일 때는 어떤 수를 짝수번 곱해가지고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실수를 짝수번 곱했다? 결과는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음수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그런 게 허수죠. 그죠? 그럼 허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실수인 것. 거듭 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 실수인 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지금 기호를 정하고 약속을 하는 중인데 얘가 짝수일 때 얘가 음수 이래버리면 4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16 이런 거 다 허수입니다. 실수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짝이냐 홀이냐 이 2가지에 따라서 요 녀석이 양이냐 아니면 음이냐 이 2가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걸 갖다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 이 2개를 일단 나눠보고요. 요 a란 녀석, 그 거듭 제곱해서 나온 결과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 3개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n이 짝수일 때, 그럼 얘가 한 4 정도 생각을 하세요. 4. a 양수입니다. 뭐 16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럼 4제곱을 해가지고 16 되는 거
4개나 있죠. 그 중에 예, 허수 빼고 나면 실수가 2개가 남습니다. 양, 음. 그래서 얘는 예,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 2개가 나타납니다.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면 n제곱 해가지고 0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0. 이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짝수번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일은 예, 요거는 허수만 가능하니까 실수인 것의 개수를 셀 때는 없다, 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홀수가 돼버리면 그렇죠? 어떤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결과는 항상 음수가 나옵니다. 양수를 홀수번 곱하면 그건 계속 양수죠. 0은 그냥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0인 거 맞고요. 이때는 예, 양수면 거듭 제곱 근도 양수인 건 몇 개? 1개.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저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실수 중에 음수인 것 1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개수를 얘기하자면 n이 짝수이고 얘가 양수이면 2개가 있다. 그 다음 A가 음수면 짝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n이 홀수일 때는 이거 상관없이 1개씩 존재하는데 부호는 A와 같은 부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n제곱근은 몇 개? 그럼 n개. 그중 실수인 것은 몇 개?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없다. 그 경우를 여러분이 잘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듭 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의 개수. 그리고 그것의 부호를 여러분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표기하는 방법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n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짝수이고 양수일 때는 이렇게 양수, 음수 이 2개가 이제 요 근호 안쪽에 있는 게 양수죠. 양수.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 n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요때 n제곱근 a 쓰시면 되는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선생님 여기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거 주의해야 될 게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인 거예요.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요게 음수다. 또 가끔 또 물어봐요. 선생님 루트 안에는 절대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거는요. 루트란 말 자체가 제곱근 얘기할 때는 거죠. 제곱근,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운 건 2번만 곱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홀수번 곱할 때는 근호 안쪽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자, 이번 따라보세요. 세제곱해가지고 음수 8이 나왔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세제곱해서 음수 8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음수 2 있네. 오케이. 실수인 게 존재하네.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겁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의 몇 제곱근? 이거 세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세제곱근은 몇 개 있는데요? 3개예요. 3개. 그 중에 실수인 것이 1개가 있고요. 허수인 것은 항상 세트로 나오니까 여기 2개가 있다. 그럼 실수인 거 이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 이렇게 표시합니다. 바로 얘가 누구야? 얘가 마이너스 2죠. 자, 이 근호 앞에 마이너스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요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거 인정합니다. 여기가 홀수일 때는 이 근호 안쪽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음수. 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럼 그 자체로 얘는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미련한 게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띡 붙이는 거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요거 자체로 그냥 음수인 겁니다. 이게 양수일 때는 짝수 승이고 양수일 때는 이때는 음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죠? 여기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좀 공부를 하셨으면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좀 참 번거롭거든요. 자,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걸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느냐 하면 2의 세제곱근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직선 선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는데 누구를 세제곱하면 2가 될까? 바로 요 녀석, 여기에 있는 숫자. 요 녀석이 바로 누구냐? 2의 세제곱근이란 녀석이고 그게 실수죠. 그죠? 수직선 위에서 콕 찍어가지고 요거 유리수건, 무리수건 다 모아놓으면 실수가 되는데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억하시죠? 기함수. 뭐 대칭? 요거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러니까 요 점하고 정확하니 원점 탁 대칭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그래프 선상에 요 점, 얘가 좌표가 자, 이렇게 찍어보면 요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부호 반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요건 분명히 양수인데요. 부호 반대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요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녀석은 뭡니까? 이 녀석은 세제곱을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모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마이너스 2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 그런데 그 세제곱근은 몇 개다? 3개다. 그 3개 중에 실수인 것이 1개가 존재하고 허수인 것이 2개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요 실수인 것을 어떻게 쓰기로 할 거냐? 요거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라고 쓰기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몰라? 그래서 마이너스 2 부호가 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얘랑 얘가 대칭점이니까 부호 반대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결론.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것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2하고 사실상 뭐하니 둘이 같은 거다. 그럼 우리가 보통 수를 다룰 때 이 근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는? 여기가 뭐일 때? 홀수일 때. 그런데 그 음수는 뭐 할 수도 있다? 밖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합니까? 그냥 냅두지? 왜 밖으로 뺍니까? 쓸데없이.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어떤 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를 더할 수 있는지 곱할 수 있는지 사칙연산이 되는지 교환 가능한지 분배 가능한지 등등등등을 배워나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들은 실수입니다. 새로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이거 실수입니다.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계산이 안 되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건 2루트 2 계산이 이거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를 다룰 때 자, 요런 형태의 무리수가 있는데 요거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무리수 어떤 법칙들 덧셈, 뺄셈, 곱셈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정해야죠, 이제. 이런 숫자들은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정해봐야 되는데 이런 근호 안쪽에 자, 음수가 홀수일 땐 들어가고요. 짝수일 땐 못 들어가요. 이래버리면 또 둘로 나눠야죠. 귀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다 밖으로 빼. 그러면 얘가 짝이건 홀이건 근호 안쪽에는 무조건 뭐만 남아? 양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자,
근호 안쪽에는 뭐만 쓰기로 하자? 양수만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모양으로 바꿔준 다음 이런 것들을 더해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안쪽은 항상 뭐인 거로만 양수인 상태로만 만들어 놓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덧셈이 어떻게 되는지 곱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항상 거듭 제곱근의 연산 그래가지고요. 뭐 더하기는 어떻게 되고 분자 분모 나누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전부 다 근호 안쪽은 양수인 거로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되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밖으로 뽑아주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근호 안쪽이 양수인 거로만 하면 되니까 조금은 정리하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거듭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한번 정리를 제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거듭제곱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연락이 떠들었는데 자, 이거 내용 나와 있거든요. 자, 빈칸 채우기 한번 합니다.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뭐라고 한다? 자, 요거 a의 n제곱근. 자, 빈칸에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즉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x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계산 방법 그래가지고 m, n, p가 양의 정수이고 a, b가 뭐일 때 그러면 나오죠. 양수일 때. 선생님 음수인데요. 얘 음수인데요. 밖으로 마이너스 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양수로 바꿔놓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됐을 때 자, 1번 어떻게 되고 2번 어떻게 되고 자,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자, 요걸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 첫 번째가 뭐냐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이 두 녀석을 곱하는데 요 근호, 기호가 똑같을 때 n제곱근, n제곱 똑같을 때 둘은 묶을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계산 법칙이 이런데 왜 그럴까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묶냐는 거죠. 요건 뭡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 읽는 법 까먹으시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 자, 요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a, b의 n제곱근 중 뭐인 거? 실수인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n제곱 근 ab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읽고 의미가 뭐라고요?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다시 말하면 이거는 n 뭐하면 제곱하면 뭐가 되는? ab가 되는 무슨 수? 요거 실수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참 부자연스럽죠. 네. 낯선 기호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겁니까? 너는 n제곱하면 뭐가 되는? ab가 되는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려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죠. n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n제곱하면 b가 되는 수다. 그런데 이게 왜 같아요? 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얘를 갖다가 진짜로 n제곱을 해볼 겁니다. 뭐가 되는지. 어떤 두 개의 수를 우리가 곱했을 때 n제곱을 하면 이 녀석은 각각의 n제곱으로 분할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중1 고3 때 배우는 지수법칙입니다. 3과 2의 전체 제곱은 3의 제곱, 2의 제곱이다. 이런 거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둘을 곱했을 때 n제곱은 각각 n제곱 하면 된다. 그런데 얘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n제곱하면 a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했네. 그죠? 정말 해서 결과가 뭡니까? a가 되죠. 너는 뭐가 돼? n제곱하면 b 된다는 그런 숫자인데 n제곱 했네. 아, 그럼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n제곱을 해가지고 ab가 돼버렸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 ab의 뭐? n제곱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요런 기호들은 실수만 표현하기로 한 거죠. 그죠? 요런 거 허수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 했죠. 그럼 ab의 n제곱근 중 뭐인 거? 뭐인 거? 실수인 거. 아, 맞네. 똑같네. 그게 누굽니까? ab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n제곱근 ab. n제곱근 ab.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로 띠용띠용띠용 n 루트 a n 루트 b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결국에는 뭐야? ab의 n제곱근 그 중에서 실수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기호의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정말로 얘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 기호의 정의를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증명하라고 시키면 못하고 버벅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곱이고 2번은 나누기니까 이거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 거를 제가 한번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n제곱근 a를 m제곱을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m제곱을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빈칸에 이제 요거 채우시면 되는데 선생님 m이라는 녀석이 왜 안으로 막 기어 들어가나요? 누구 맘대로? 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자 라는 뜻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의 의미. 네, n제곱 했을 때 얘가 되면 되죠. 그죠? n제곱 해볼 거예요, 제가. n제곱 해볼 겁니다. 과연 이 수가 n제곱을 해가지고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가? 자, n제곱근 a의 m승을 지금부터 요거 n제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법칙에 의하면 거듭제곱에 또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m과 n을 뭐 하더라? 곱하더라. 그리고 그 곱하는 게 뭐 어차피 2승에 3승 하나, 3승에 2승 하나 순서 바뀐다고 달라질 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n제곱근 a의 n제곱과 자, 바깥쪽으로 m제곱 이렇게 m과 n이 곱해지고 다시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거듭제곱 두 번으로 나눠질 수도 있더라.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n제곱하면 a 되는 수라고 했는데 정말로 n제곱 했으니까 이게 a겠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게 이게 m승이니까 a m승입니다. 자, 요 녀석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n제곱 했더니 얘가 됐죠.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를 이 네모친 놈을 누구의 그럼 이것의 a의 m제곱의 몇 제곱근? n제곱근. 자, 그 중에 뭐인 것? 실수인 것을 설명하는 기호죠. 그럼 누굽니까? 이거? 이거의 n제곱근이니까 기호로 쓸 때 n제곱근 너 이렇게 하면 되죠. a의 m승. 그죠? 이 녀석의 n제곱근이니까 얘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근 a의 m승 한 것은 이 녀석은 네모친 녀석은 결국엔 얘입니다. 합쳐졌죠. m승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이제 거듭제곱을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자유롭다. 단 요거 할 때 주의할 거. 요 a가 뭐여야 한다? 양수이어야 한다. A 요거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수일 때 막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음수기호는 이 근호 안쪽에 있다면 밖으로 뽑아놓고 우리가 뭐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호 안쪽에 마이너스 기호를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것과 다섯 번째 것도 제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이 근호가 두 개가 중첩됐을 때 그 녀석을 하나로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자, 요
거듭제곱이 이렇게 곱해지더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a라는 수가 된다. 뭐 하면 m 곱하기 n 제곱을 하면 a가 된다. 요걸 갖다 보여주면 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내가 mn승을 해보는 겁니다. mn승을 해보는 거다. 자, m제곱근 n제곱근 a라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mn승을 할 거다. 지수법칙에 의하면 요 m이라는 것과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m승을 먼저 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n승을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 요 m자하고 요 m승하고 자, 요건 m제곱근이라는 표현이고 그럼 얘는 m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 이렇게. m제곱하면 얘가 되는 수죠. 근데 그걸 정말로 m제곱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만큼이 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m제곱하면 얘가 되는 수인데 정말로 m제곱을 해버렸다. 그렇다면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n제곱근 a가 남습니다. 요 밑줄 친 부분이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요거 있으니까 n제곱. 그러니까 요렇게가 같으면 요 근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남아야 된다.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했는데 n제곱을 했다. 넌 a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누구를 그럼 얘를 mn승을 했더니 얘가 됐습니다. 자, 요거 뭐라고 불러줍니까? 요거 a의 몇 제곱? mn제곱. mn제곱 근.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a의 mn제곱근 중에서 뭐인 것? 실수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넌 a라는 숫자의 mn제곱근과 같은 거다.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좀 쉽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루트를 합칠 때는 이 거듭제곱근 기호를 우리가 탁 묶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도 이제, 이게 np인가요? np인가요? 바깥쪽에 n으로 되어 있나요? 네. np. 그 다음에 a에 np.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자, 이것은 n제곱근. 결론만 얘기하자면 n제곱근 a의 m승 이것과 동일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거듭제곱근 기호하고 거듭제곱에서 우리가 이 지수 부분과 얘를 비교했을 때 둘을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똑같은 인수가 있다면 지울 수도 있고 거꾸로 p를 곱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의미가 n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 숫자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런가 네가 해보는 겁니다. np 거듭제곱 근 np. 자, 이 녀석을 정말로 n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3번 그 증명을 하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 안에 있는 거듭제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했었거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mp 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m승에 요게 p승. 그러니까 mp 곱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 p가 근호 바깥쪽으로 나와서 전체 거듭제곱이 된다가 이제 요게 3번 우리가 공부한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mp 거듭제곱 a의 m승 의 이것의 p제곱 이렇게죠. 그죠? 근데 바깥쪽에 뭐도 있으니까 n제곱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둘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p제곱에 n제곱이니까 이걸 곱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np. 결론. 너 mp 제곱 a의 m제곱. 자, 요거 거듭제곱근 바깥쪽에 mp. 자, 이 의미가 이제 mp 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 건데 정말로 mp 승이 됐네요.
그 안에 있는 것만 남아줘야죠. 오케이, 너 A의 M제곱. 그러니까 야도 너를 N제곱을 하니까 A의 M승이 되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그럼 누구의? 그럼 이 녀석의 그 A의 M제곱의 몇 제곱근? 그럼 N제곱근. 그 중에 실수인 거. 고로 이 아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제곱근 A의 M승. 누가? 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P라는 녀석이 약분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꿀 때 P를 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근호의 꼴을 바꾸는 겁니다. 근호의 꼴.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를 요렇게 또는 요 숫자를 요렇게 서로 근호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근데 바꿀 때도 규칙이 있다는 건데 똑같은 걸 여기 곱해주거나 아니면 나눠주거나는 가능하다. 루트 두 개를 묶으면서 또 하나 바뀌게 되는 거죠. 이 4번, 5번을 쓰게 되면 꼴이 바뀌고요. 꼴이 바뀌면 우리가 1번, 2번처럼 나눗셈, 곱셈을 할 때 하나로 묶거나 풀거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물음인데요. 자, 25의 제곱근 이 중에서 뭘 골라라? 실수인 것을 골라봐라. 그럼 25의 제곱근 그러면 이게 제곱이니까 이건 그냥 두 번 곱한 거잖아요. 두 번 곱해서 25가 되는 수가 누가 있니? 그 중에 실수인 거. 이럴 때는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자, 25의 제곱근인데 양음 두 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계산해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없다 그래야 되죠. 없다. 그러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실수가 존재하죠. 그게 누굽니까?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것.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 8. 그리고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요것은 계산 법칙에 의하면 세제곱근 2의 3승이고요. 우리가 이제 쭉 1번, 2번, 3번 쭉 검토해 본 결과 요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바깥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니까 세제곱 했습니다. 정말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와 같은 거구나. 자, 이 계산 과정을 여러분 잘 음미를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얘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모양에서 이 3승이라는 표현이 근호 안쪽에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산한 결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기호의 정의죠. 그렇죠? 정의에 따라 계산한 결과 얘는 음수이가 되는구나. 자, 마찬가지겠죠. 자, 8의 세제곱근 요거 세제곱해서 8 되는 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세제곱해서 8 되는 실수. 그런데 이건 양수죠. 세제곱근 2의 3승이고 똑같이 세제곱근 2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너는 2와 같은 거다. 너는 2와 같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계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다 풀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한 2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근호가 이렇게 이제 씌워져 있을 때 항상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개의 수가 나눠져 있고 근호가 씌워져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근호 안쪽에 분수꼴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분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거듭 제곱 계산 법칙 두 번째 건데 증명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곱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유도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 주어진 식은 근호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루트라는 기호는 여기에 사실 2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제곱근 할 때 이제 처음에 근호를 배울 때는 제곱근밖에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라는 기호를 썼는데 세제곱근이라는 것과 비교를 하자면 세제곱은 3자를 써주죠. 그럼 제곱은 2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2를 쓰는 게 맞는데 그걸 보다 생략하자. 앞으로 이제 그 기호를 좀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2가 있는 건데 2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략하고 쓰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얘도 같이 분할해 주면 되겠죠. 그죠? 세제곱근 이건 이제 2자 쓰지 맙시다. 이제 여기가 세제곱근 바깥쪽에 있고 4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이것도 4제곱근 그다음에 세제곱근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분할해 주게 되면 4제곱근 안쪽에 루트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차례차례 한번 루트를 제가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루트가 중첩됐을 때 이 두 수를 뭐 한다? 곱한다 그랬습니다. 곱하니까 이제 이건 4제곱근 A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2, 3은 6이니까 6제곱근 A가 될 것이고 자, 요것도 3, 2죠. 요건 3, 2. 그러니까 6제곱근 A. 자, 6자를 조그맣게 드셔야 됩니다. 3, 4, 12제곱근 A 곱하기 역시 4, 3, 12제곱근 A와 4, 2, 8제곱근 A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같은 거 지워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이 두 개인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4제곱근 A와 8제곱근 A. 이게 묶이거나 풀리려면 이게 같아야 돼요.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루트, 근호의 꼴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호를 합치면서 두 개를 묶거나 이렇게 풀면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여기와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로 곱해주거나 이런 방법이 가능한 나눠주거나 근데 지금은 이제 4와 8이니까 2배 해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분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거듭적분해서 이 수체를 두 배를 해주시고 A의 1승이지 않습니까? 현재 1승인데 거기다가도 2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계산 법칙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8제곱근이 같아지면 이제는 뭐 할 수 있니?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8제곱근 근호 안쪽에 A분의 A의 제곱이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죠? 8제곱근 A. 자,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 해결해 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면 세제곱근 54, 2분의 3 곱하기 6제곱근, 6제곱근 4. 세제곱근 루트 한쪽에 음수가 들어있네요. 마이너스 4분의.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먼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 밖으로 뽑는 게 1번입니다. 뽑아주시는데 일단 뭐 이것만 하기 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적당히 우리 소인수 분해도 한번 해보고 54 소인수 분해하면은 27 나오죠. 27 곱하기 2.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3의 세제곱근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6제곱근인데 요거 안에 걸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꾸면 이런 거 우리가 약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바깥쪽 뽑아주시고 세제곱근 4분의 1 이렇게. 다행스러운 것은 요걸 우리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그러니까 묶어져 있는 것을 분할하고 분할되어 있는 걸 묶을 수가 있다. 요건 세제곱근 3의 3승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요건 2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3 곱하기 요거 약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세제곱근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잠깐만 보류할게요. 요거는 그냥 쓰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4분의 1. 자, 이게 대충 생각이 여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요? 3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세제곱하면 3 되는 수니까 정말 3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3이 됐고
요게 3이다 보니까 3 곱하기 얘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묶을 수가 있잖아요, 얘를. 얘가 안 묶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묶일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거 처리하는 게, 자, 얘는 이제 똑같이 간다고 치고, 요거 처리하는 게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세제곱근 한 다음에 얘는 분할을 하게 되면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무리수예요. 분모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쨌거나 계산이 좀 뻑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모가 유리수가 되게 만들자. 그러면 이게 세제곱근 안쪽에 있는 거니까 세제곱이 되면 사실은 이 근호가 사라진다고 봐야죠. 그죠? 이 안에 있는 게 세제곱이 되면 루트 기호가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럼 2의 3승이 되니까 근호 기호가 분모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 위아래에다 뭐 해주라?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해주라. 8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물론 분할을 해주고 나서 이제 곱하기를 해도 상관없지만은 일단 세제곱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제가 분할을 할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그냥 쓸 거고요. 자, 여기가 세제곱근 2와 그 다음 세제곱근 8. 자, 이거 2의 3승에 여기 이제 뭐가 된다고요? 요게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세제곱근이, 얘도 세제곱근이, 얘도 세제곱근 2로 다 묶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너는 3 곱하기 세제곱근 2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세제곱근 2 빼기 요거 2분의 1이죠. 이제 분모 2가 됐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세제곱근 2 요렇게 쓰시면 얘를 갖다가 공통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묶어내면 끝났습니다.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닫고 세제곱근 2 그래서 1이니까 4죠. 그죠? 4 곱하기 세제곱근 2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정리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간단하게 약분하려고 하죠. 근데 약분을 하는 것도 간단히 만드는 거고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것도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모 쪽에 숫자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약분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근호 안쪽에 있는 요 형태가 요거 세제곱이 된다면 근호가 사라질 것이다. 그죠? 요렇게 될 것이다. 요렇게 될 것이다. 요 생각을 여러분이 조금만 해주시면 이 문제도 해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 거듭 제곱근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제가 쭉 다 해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지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